반도체의 도노 불순물을 도핑했을 때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가 되죠. 그래서 어, 그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 농도 N0는 도노 도핑한 도노 불순물의 원자 수와 같다고 어, 가정하였죠. 또 어, 반도체 억셉터 불순물을 도핑했을 경우에는 P형 반도체가 되고, 이때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홀이죠. 그래서 홀의 농도는 P0, 이 홀 농도가 어, 도핑해준 억셉터 농도와 같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반도체가 도노와 억셉터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 즉 에너지 대역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에너지 대역도를 보면 도노 불순물 에너지 준위와 억셉터 에너지 준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EF가 이 I 위에 있기 때문에 ND가 NA보다, 즉 도노 불순물이 억셉터 불순물보다 더 많이 도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EF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억셉터 에너지 준위보다 충분히 위에 있게 되어 있어서 이 EF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100%인 에너지 레벨이니까 억셉터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전자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너지 대역도에서 EA 에너지 레벨에 있는 전자가 가전자 대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개수, 그림상의 개수로 보면 EA 에너지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전자는 가전자 대역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홀이 일곱 개가 가전자 대역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홀이 네 개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 억셉터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는 전도대역으로 이렇게 올라갈 전자가 여기에 지금
가야 될 전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억셉터 에너지 상태는 가전자 대역에 있던 전자로 채워진 거죠. 그래서 가전자 대역의 전공 홀이 생기죠. 그런데 이 개수가 이제 맞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홀은 전도대역의 전자 하나와 그러니까 전도대역 여기는 어, 이 전도대역의 전자들은 도노 불순물을 도핑해서 생긴 전자겠죠. 그래서 이 전도대역의 전자 하나와 재결합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수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7개가 억셉터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7개가 있다는 것은 가전자 대역에 전자가 7개가 올라간 거니까 홀이 가전자 대역에 7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4개밖에 없냐? 그러면 3개는 이 전도 대역에 있는 전자가 3개가 어, 재결합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재결합하여 없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를 모든 억셉터 원자로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전도대역의 전자 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전도대역의 전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 도노 불순물, 도노 원자를 도핑해서 생긴 전자의 농도 대신에 이 불순물, 억셉터 불순물을 빼준 그것이 가전자 대역의 홀과 재결합해서 없어졌으니까 이 전도대역의 전자 농도를 ND라고 놓을 수가 없고 결국 재결합할 거니까 가전자 대역의 홀과 그래서 전도대역의 전자 농도를 ND-NA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맨 처음에는 N형 반도체로 시작을 하여 N형 반도체면 ND 즉 도너 불순물이 억셉터 불순물보다 많은 홀보다 많은 것을 N형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억셉터 불순물과 도너 불순물이 갖게 되고 전도대역에는 공여된 전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억셉터를 첨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셉터를 계속 첨가한 이러한 물질에서는 N0 즉 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가 진성 캐리어 농도하고 같고 홀 농도하고 같은 진성 반도체의 전도가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억셉터를 더 많이 도핑하게 되면 결국은 억셉터 농도
도노 불순물 농도를 빼준 그러한 홀 농도를 P형 반도체가 갖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P형 반도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공간 전하 중성에 대한 요건을 생각해서 전자, 홀, 도노, 억셉터 농도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홀 농도에다가 홀 농도, 홀은 플러스죠. 홀 농도에다가 도노를 도핑해 줬으니까 도노죠. 전자를 하나 잃으니까 도노 이온은 도노 원자는 양이온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홀과 도노 이온은 전자와 억셉터 이온 이렇게 같아 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러한 경우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도노와 억셉터가 둘 다 도핑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페르미 레벨이 이 I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N타입 반도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N타입 반도체면 다수 캐리어가 전도대역의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간전화 중성에 대한 조건으로부터 전도대역의 전자의 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N0는 P0 플러스 ND 마이너스 N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자, 이 식에서 실제로 이 반도체는 N타입이기 때문에 다수 캐리어가 일렉트론 N0죠. 그러면 소수 캐리어는 다수 캐리어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P0가 소수 캐리어죠. 홀이잖아요. N타입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D-NA라고. 자, 우리가 이 공간전화 중성 요건으로부터 가전 전도대역의 전자 농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정성적으로 설명을 다 했죠. 그래서 결국은 P형이 도핑되고 N형이 도핑되고 이렇게 어느 한 예를 들면 도노만 도핑되면 N타입이죠. 또 억셉터만 도핑된 경우는 P타입이죠. 그런데 억셉터에다가 도노가 도핑되어 있다면 이 반도체는 N형인가 P형인가? 자, 그럴 때 뭐 반대도 될 거예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보고 이 에너지 대역에서 대역을 보면
이 반도체는 N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도노 불순물이 더 많이 도핑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노 불순물의 농도에다가 어, 그 안에 있는 억셉터 불순물을 빼준 게 실제로 전도대역의 전자의 농도이다. N0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경우만 생각했냐면 어, 도노를 도핑한 것은 N0죠. 이렇게 생각했죠. N0는 ND. 또 NA만 도핑하면 어떻게 돼요? NA는 P0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도너와 억셉터가 둘 다 도핑된 경우는 그 농도를 빼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빼준다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N타입인 경우를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얘가 N0가 10개다.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얘는 20개이고 얘가 10개 이렇게 돼야지 N0가 10개가 되겠죠. 자,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어떤 반도체에 옥셉터 불순물을 10개를 도핑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P형 반도체이죠. 그리고 홀의 농도는 10개죠. 그런데 이 P형 반도체에다가 20개의 도너 불순물을 도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개 빼기 10개 하니까 10개가 되죠. 결국 뭐가 10개가 남는 거죠? 그렇죠. 전도대역의 전자의 농도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상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 보상이란 말은 P형의 홀이 맨 처음에는 10개였는데 최종적으로 10개의 전자가 되려면 결국은 10개의 홀을 없애줘야 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자 10개죠. 그래서 둘이 전자 10개, 홀 10개 재결합해서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전자 10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음은 3.4 정계 및 자계에서의 캐리어 표동. 3.4를 공부하기 이전,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의 내용은 반도체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반도체 소자로 따지면 반도체가 오프 상태일 때 살펴본 거죠. 반도체의 성질을 살펴본 거죠. 근데 이제 3.4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반도체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산할 수 있었던 캐리어 농도를 알면 전개나 자개가 있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를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류에 영향을 주는 캐리어 농도, 즉 N과 전자의 농도 P, 홀의 농도, 이거 말고도 전류의 양에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이 전하 캐리어의 격자 및 불순물들과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전자와 홀이 그 결정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용이성,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체 내에서의 이동도의 모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들 충돌과 산란 과정은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온도는 격자 원자의 열적 운동과 캐리어들의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전도도와 이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체 속의 전하 캐리어는 열적 평형 상태에서도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온에서 300K에서 개개 전자의 열적 운동은 격자 원자, 불순물, 다른 전자 및 결정 결함으로부터의 불규칙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방향도 뭐 자기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뭐가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 동안에, 하여튼 어떤 시간 동안에나 n개의 전자를 보면 실제로 이 전자가 실질적으로 운동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제멋대로니까 다 합해보면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개개의 전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죠. 막 움직였으니까요. 이 그림에서 어떤 시간 t 후에 출발점으로, 어떤 전자의 출발점으로 전자가 돌아올 확률은 클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뭐 확률적으로는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전자를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버리면 어느 방향으로 특별히 운동이 쉽다는 것이 없으며 실질적인 전류의 흐름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반도체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이쪽으로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압을 줬다는 거죠. 전기가 X방향으로 인가되면 각 전자들은 이 전개로부터 실질적인 힘 마이너스 Q 일렉트릭 필드, 전자가요, 이 마이너스 Q 일렉트릭 필드의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힘은 개개 전자의 불규칙한 경로를 전압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이러던 놈이 한쪽으로 쫙 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와 전자의 방향은 반대겠죠. 전자는 이쪽으로 일렬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일렉트릭 필드에 로부터 받는 힘은 개개 전자의 불규칙한 경로를 눈에 띌 정도로 변경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자에 대해 평균했을 때 효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 극성을 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의 이 전자군의 실질적인 운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x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px를 이 전자 일련의 전자의 무리들의 총 운동량의 x 성분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운동량의 전자의, 근데 x 방향만 고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개가 n개의 전자에 주는 힘은 이렇게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3-29식에 나와 있죠. 마이너스 NQ 일렉트릭 필드는 그것이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거다. dt분의 dp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런 반도체에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되게 되면 각 전자들은 이 전개로부터 실질적인 힘 마이너스 Q 일렉트릭 필드를 받게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자들의 표동 속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이 px는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량, 그 다음에 mn 수타 이것은 전자 유효 질량,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자의 표동 속도는 보통 열적 운동에 의한 불규칙한 속도, 아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VTH보다 훨씬 작다. 속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표동으로부터 생기는 전류 밀도,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움직이니까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 밀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전자 수, 요거죠, 요거. NVX. 이거의 전자의 전하가 마이너스 Q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요것이 전자의 전류 밀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 밀도니까 암페어 per 단위 면적당, 그죠? 스퀘어 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거는 Q 일렉트로닉 차지니까, 그죠? 쿨롱 일렉트론. 그 다음에 이건 전자의 개수인데 이게 최적당이겠죠. 그래서 일렉트론 per cubic centimeter. 그 다음에 이 속도, 표동 속도,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centimeter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 밀도에 대한 수식 표현 중에 이 표동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하면 어,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으로부터 전류 밀도는 전기에 비례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잖아요. 전류 밀도는 시그마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요것이 시그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음의 법칙은 이게 전류 밀도에 대해서 표현하면 시그마 E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류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시그마하고 R하고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시그마가 뭐냐 하면 전도도예요. 근데 R은 뭐죠? 저항이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거리당 전압이니까 똑같은 수식이죠. 자, J는 시그마 E나 I는 R분의 V나 똑같은 오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것이 전도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전도도는 QN mu N 이렇게 되는데, mu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기서 QN 빼니까 MN 스타분의 QT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뭐냐? muN이 전자의 이동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3.4.1이 전도도와 이동도였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다시 정리하면 어떤 반도체에 전압을 인가했더니 그때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전자로부터 전류 밀도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량으로부터 나왔죠. 예, 여기서부터 전류 밀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음의 법칙으로부터 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죠. 이게 반도체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자의 전기 전도도예요. 전도도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 전도도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서 μn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μn이 뭐냐? 전자의 이동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전자가 표동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얼마나 쉽게 움직이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동도다. 여기서 이제 전자니까 μn 이렇게 표현했어요. 홀이면 μp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동도가 크면 전류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소자를 개발할 때 이 이동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도는 단위 전개당 평균 입자 표동 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어떻게 돼서 나왔냐면 Vx에 대한 이 수식이 있었죠. 표동 속도는 마이너스 mn 스타분의 qt by ex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μn이 이거라고 했죠. 어디에 있냐면 구한 것이 이거였죠. 그래서 μ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이 이동도의 단위는 이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의 관계로부터 이동도의 단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속도가 센티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볼트 퍼 센티미터니까 이동도의 단위는 스퀘어 센티미터 퍼 볼트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동도가 여기 마이너스로, 전자 이동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이 일렉트릭 필드와 전자가 가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동도 값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전류 밀도를 아까 이렇게 전류 밀도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이 전류 밀도가 QN 뮤N E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전류 밀도가 이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QN 뮤N,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자에 대한 전류이고, 그런데 반도체에는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뮤 P가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 분의 V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렉트로닉 차지, 일렉 어 일렉트릭 차지가 플러스 Q겠죠. 홀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뮤 N 대신에 뮤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홀에 의한 것은 JX는 QP 뮤 P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에는 일렉트론과 홀이 다 전류를 흘리는데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즉 JX는 Q N 뮤 N 플러스 P 뮤 P의 일렉트릭 필드, 이게 얘가 시그마겠죠.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도도예요. 그래서 N 뮤에는 N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뮤에는 전자 이동도, 그 다음에 P 뮤 P는 홀에 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에 흐르는 전류 밀도는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류, 그러니까 이 수식을 보면 일단 개수가 많아야 되고요.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그 다음에 이동도가 큰 것을 쓰는 것이 전류 밀도를 높게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책 뒤에 부록 3에 보면 실리콘에서의 전자 이동도, 홀의 이동도, 또 뭐 다른 물질에서의 전자 이동도, 홀의 농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